안녕하세요. 스카헨즈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홀덤 펍 또는 홀덤 포커룸이라고 부르죠. 현지 말로는 베트남 포커룸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 필요한 유의사항, 주의사항 등등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첫 방문 시에는 여권이 꼭 필수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그거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회비 같은 건 없고요. 업장 따라갖고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주는 데도 있고요. 어, 그리고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그 카드를 그 다음부터는 여권비 없이 카드만 내시면 이제 바인이 가능한 거고요. 베트남 홀덤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페이아웃인가요? 캐시아웃인가요? 현금으로 바인 하시고요. 그리고 입상을 하게 되시면 이제 상금은 베트남 돈으로 바로 지급해 줍니다. 두 번째, 베트남 홀덤의 수준입니다. 베트남 포커장에 가시면 일단 베트남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 분이라든지 중국 분, 다른 일반 외국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레벨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의 경우에는 플레이드 수준이 양극화가 좀 심해요.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하고 갭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보통 일반 레크레이션 일반 펍에서 게임을 쳐보시면 그런 경우 꽤 많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공부 안 하고 감으로 치시는 술 한잔 하고 오시는 형님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갭인 갭 차이가 큰데 베트남도 그 갭이 좀 더 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잘 칩니다. 우리보다 높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숫자로 비교하면 한국이 평균 레벨이 60이라 칠게요. 그러면 호치민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익스플로잇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베트남 플레이어들의 성향인데요. 성향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차가 다 있죠.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거 개인차가 있는데 한국과 차이 나는 거는 난 차이 나는 부분은 일단 에이스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에이스 킹. 보통 프리플랍 상황에서 갑자기 생올이 나온다 이런 경우 한 90%는 에이스 킹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로우 파켓 계열이 많아요. 어, 프리플랍 생올이 나오실 때는 그렇게 리딩 하시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플랍이 열린 이후에도 에이스 킹을 들고 있으면 웬만하면 폴드를 안 합니다. 안 맞아도 블러프 형태로 몰이 날라오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에이스 킹하고 깍꿍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에이스 킹이 당연히 스리배 쫓겠죠. 블랍에 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오리에 날라왔어 에이스 킹이. 깍꿍 입장에서는 살짝 고민했지만 콜을 받았죠. 보드가 드라이했기 때문에 아웃츠가 에이스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리를 때려. 결국 그때 리버 에이스 떨어져서 이기긴 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플레이였어요. 그런 식으로 에이스 킹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나 이런 미련 이런 것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에이스 킹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렉처가 되게 촘촘합니다. 네, 그리고 듀레이션도 상당히 긴 편이에요. 우리나라 펍보다 10분, 길어봤자 15분, 좀 그나마 좀 잘 운영을 잘하는 데 가면 20분, 25분까지 가긴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레크시 펍은 10분에서 15분 사이죠. 근데 베트남은 제일 짧아봤자 15분이에요. 가장 짧은 게임이 15분이고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롤러라든지 아니면 메인 이벤트 멀티데이 게임 이런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30분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스트럭처도 매우 촘촘해요. 그리고 스타팅 칩은 짧고요. 보통 스타팅 칩이 게임마다 다릅니다만 2만에서 3만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 마감 레벨의 빅 블라인드가 한 2000 정도, 2000에서 2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지 마감이 스타트하고 4시 보통 짧아도 3시간 길면 5시간 정도에서 레지 마감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100에서 시작해서 250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동전 블라인드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동전 블라인드쯤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개념이 달라요. 스타팅 스택이 짧기 때문에 동전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1000만 돼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랑 다르다. 개념이 다릅니다. 나중에 숫자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픈벳도 마찬가지예요. 오픈벳도 우리나라처럼 동전 블라인드에서 2.5BB, 3BB 정도 오픈을 치시게 되시면 배당콜 따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내지 마감 이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좀 더 무겁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이나 림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형님들 중에 림프를 굉장히 혐오하시고 극혐하시는 분들 꽤 많죠. 림프는 범죄 취급하시는 경우 많죠. 림프는 혼내줘야 한다 이러면서 림프 혼내준다고 쓰리패 치고 올인 박았다가 큰일 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림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림프는 그냥 못 치는 사람이 플랍 싸게 보고 싶어서 그냥 콜 맞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쪽에서는 베트남 쪽에서는 강한 핸들을 가지고 에라인 킹스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또는 에스킨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핸드로 림프나 플랫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트랩성 플레이가 많다는 점. 그리고 블러프 빈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블러프가 성공했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재밌어하고 블러프를 좀 즐기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폴라로이드 된 이런 플레이가 많다 보니 한국보다 좀 빌드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한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통 베트남이라 그러면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애들은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런 선입견 있잖아요. 선입견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통계 함정인데 베트남에서 이게 평균 뭐 급여가 베트남 평균 급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뭐 50만 원이 뭐 60만 원이 170만 원 뭐 이 정도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얘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안 돼요. 어 베트남 애들하고 베트남 가셔가지고 뭐 밥 먹고 식당 같은 밥 먹고 하시면 대부분 현금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베트남 관광 가셔가지고 해보셨을 것 같은데 카드 뭐 받는 뭐 큰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카드를 받지만 보통 일반적인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카드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자료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다 무자료고 다 이게 수입이 안 잡히죠. 실제 수입이랑 통계에 잡히는 수입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부자들도 많습니다. 부자거나 고위 관료의 친인척이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부자는 한국 부자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베트남 상위 1%랑 우리나라 상위 1% 비교하면 베트남 상위 1%가 훨씬 부자예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 양극화가 심하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상위 1%는 훨씬 부자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호치민에 거의 자주 오시는 어 이게 일명 화장품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품 아저씨. 아 이분이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최고도 일반적인 베트남 남자분 그냥 베트남 연세는 한 40 정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 정도 돼 보이시는데 그냥 약 베트남 특유의 마르고 좀 키도 좀 작고 그냥 그런 체격이에요. 그리고 옷 입는 것도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면바지에 그냥 뭐 카라티 이런 거 입고 다니시고 뭐 슬리퍼 신고 오실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베트남 동네 아저씨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화장품 프랜차이즈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르지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곳에 그 가게를 하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프랜차이즈 전체 회장님이십니다. 예. 우르지면 올리브영 회장님인 거예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겠죠. 이분이 돈 쓰는 거 보면 엄청나요. 이분이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메인 게임이었는데 투데이짜리 그거 투데이짜리 메인 게임이었는데 그게 바인이 한국 돈 한 50만 정도 됐습니다. 그 50만 정도 되는 게임을 19바가지 했어요. 19바가지. 그리고 19바가지 하고 결국은 데이트를 가셨어요. 뭐 EV는 EV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분하고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다 느껴요. 와, 돈 앞 장사 없다. 이 돈으로 조지는 거. 안 맞다 올인도 많이 하시고요. 뭐 그래서 이분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그런 관료들의 친인척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친구들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 생긴 거 보고 외모 보고 베트남 동남아라고 깔보고 무시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애들 얕잡아 보고 시비 붙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알고 보면 부자거나 고위 관료의 친인척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경찰 쪽이 친인척이라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게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증거 자료가 없어도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서 72시간 동안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큰 피해가 돼요. 만약에 내가 내일 비행기 타고 귀국해야 돼요.
근데 오늘 시위부터 갖고 잡혀가서 72시간 동안 구금 당했어요. 다 꼬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했지만 직장인 분이에요. 직장인 분이 연차 쓰고 해서 휴가 만들어 갖고 와 갖고 내일 한국 갔다가 모레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 잡혀 갖고 밀려버리면 회사한테 연락도 못 하고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갖다가 사유로 갔다가 저쪽이 말씀하시기 힘들잖아요. 포커 치러 갔다가 얘들아 시위부터 하고 연차 잡혀갔다. 이런 말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 허름해 보인다고 보지 마시고 시비 붙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욕하지 마세요. 애들이 베트남 애들이 한국어는 못해도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은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알아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한국어 욕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입에서 그냥 툭툭 나오는 그런 욕들이 있죠. 그런 거를 알아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로 괜히 시비할 걸 만들지 마시고요. 때 상금 지급할 때 베트남에서는 세금을 공제를 해요. 근데 공식이 조금 복잡해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건 제가 여기 자막으로 이거 첨부를 해드릴게요. 뿅. 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아시아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 도중에 샤킹 말겐세라 그러죠.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말로 이제 떠보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비매너고 되게 뭐 테이블 매너가 없다 뭐 비매너 플레이로 간주되는데요. 어, 포커파에서 테이블 매너를 따지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방 예의주의다 보니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에서는 테이블 매너 이런 거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프로들 플레이 할 때 보면 뭐 말로 떠보고 말겐세이 치고 샤킹 치고 이런 거 꽤 많죠. 마찬가지로 외국 프로들도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일반인도 꽤 합니다. 그런 거에 화내거나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일부러 넛인데 일부러 좀 굽다가 뭐 콜을 한다든지 굽다가 레이저 한다든지 이런 거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걸 비면하라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버 열린 이후에 넣으신데도 불구하고 콜만 하면 페널티를 주는 이런 룰들이 있죠. 이런 로컬 룰들이 있는데 베트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로티프를 맞았을 때도 내가 버튼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배스를 하면 거기서 콜만 하는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안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거에 뭐 화내거나 열받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로컬 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사항 들으면요. 대부분의 베트남 포크룸 안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판매를 합니다. 뭐 밥 종류, 음료 종류, 뭐 맥주 이런 것도 같이 판매를 다 해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로컬 식당 정도 수준이에요. 보통 밥 한 그릇 한국 돈으로 2,000원에서 비싸봤자 한 8,000원 요 사이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뭐 플레이 하시다가 배고프면 그거 시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리 옆에 조그만 간이 테이블이랑 밥을 같이 줘요. 그럼 그 밥 드셔도 되고 음료 드셔도 되고 맥주 한 잔 사셔도 되고 그러니 그런 거 드시면서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베트남 포커룸을 이용하시면서 필요한 주의사항, 안내사항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 게스트를 하고 영상 몇 개 올리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라이브 하고 싶어요. 지금 구독자가 50명이 돼야지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5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좀 영상 보시는 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도 좀 라이브 할 수 있게 우리 구독자 50명이 1차 목표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스카 핸즈였습니다.